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혀 응원을 받았던 광주경찰청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돌연 삭제된 배경을 두고 외압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에 이어 무안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촛불 집회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주경찰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게시물이 돌연 삭제되면서 외압설이 번지는 등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의 게시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광주경찰이 지켜드리겠다고 써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한 이 글이 게시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후 광주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고쳐서 올린 글에는 처음과 달리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과 사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청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설 등 외압설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외압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당일 열린 대책회의 당시 간부급 경찰관들 사이에서 본청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등 화제가 된 사진과 게시글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오가 삭제한 뒤 새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냥 민감한 주제에 또 이렇게 너무 이게 또 논란이 되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광주지방경찰청장도 본청장과 촛불 집회 당일 집회와 관련해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삭제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집회에서 시민의 칭찬을 두려워하는 듯한 경찰의 대응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국민의 5%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집안을 미화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열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황전남 국민주권운동본부가 내일 5.18 민주광장에서 출범합니다. 황전남 운동본부 출범식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민주권 회복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이어서 거리 홍보를 진행한 뒤 촛불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이 절기답게 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현재도 쌀쌀하지만 낮부터 본격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아지면서 아침 최저 기온과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찬바람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6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 구름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구름의 양이 더 많아지겠고요.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9도, 화순이 10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8도에서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9도, 보성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가전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완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대기업이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개척해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래저래 수월치가 않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싱크대에 부착된 자외선 살균기입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싱크대를 살균하는 기기로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 매출 증대,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성장이 아닌 연관 기관들의 상생을 함으로써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은 올해 초 가전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이 완성품을 직접 만들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참여한 협력업체는 모두 5곳. 업체별로 의류 건조기나 해동 레인지, 만능 조리기 등의 생활가전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기획부터 출하까지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다 보니 일부 업체의 경우 완성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비가 엄청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돕기 위해 공동 브랜드명이나 제품 이미지를 개발 중인 광주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도 살리고 국내외 유사 상표도 피해야 해서 5개월여 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늦어도 내년 이제 3, 4월 이후부터는 그 제품별로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역 가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된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이 과거의 메이드 인 광주, 이른바 MIG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안군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해남군처럼 철새로부터 옮겨진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금류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긴장감이 큽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H5N6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해남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도 같고 충남과 전북 지역 야생 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입니다. 영산강 바로 옆에입니다. 그 농가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3km 이내 전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3km 이내에 오리 2농가에 대해서 33,200수를 긴급히 예방적 살처분을 들어. 서해안을 따라 철새가 다니는 지역은 현재 모두 피상 상태. 전남 도내에서 철새가 돌아오는 지역은 해남 고천암호와 영산호, 영암호, 영산강, 한평 대동 저수지입니다. 특히 전남은 나주와 영암에서만 1,093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기르는 등 국내 최대 가금류 사육 지역이어서 긴장감이 큽니다. 전라남도는 철새가 농가 주변으로 오지 못하게 그물망 정비를 서두르고 철새가 돌아오는 지역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인체에 감염된 사례와 관련해 무안과 해남을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고 항바이러스제 등을 나눠줬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부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1년 6개월 만에 시작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이 최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보내오면서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선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동생 43살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전과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문승현 지스트 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과기원에서 연구 성과물 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스트는 지난주로 설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구성원들, 특히 여러 연구소, 여러 학과에서 그 연구한 성과들을 저희가 지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4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과학 이 전시회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 과학 축전의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사 중 이번 금요일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창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 네. 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이 있는 그 기업인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금요일 오후에서 금요일 저녁까지는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어른들이나 또 학생들, 네. 어린아이까지 참석을 하면은 드론이나 로봇이나 또 3D 프린팅, 또 이제 천체 관측 이런 그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고 또 저희 대학생들이 그 직접 제작한 영화나 연극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스트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또 하고 있고요. 광주는 지금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또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공계 대학으로서 그 지역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한전과 관련된 미래 신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융합 인재의 양성 네. 또는 그 관련된 그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무입니다. 특히 에너지밸리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에너지 신기술 또 그 미래형 자동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기술 이러한 것들을 같이 우리가 그 고민하고 그 연구하는 것을 또 그 저희의 중요한 지금 미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총장께서는 또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 1일에 또 그 포럼을 연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포럼인가요? 네, 이번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은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서 6분의 교수님과 북경 그 신에너지 회사 또 광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조일웅 그 전기차 그 제조 회사의 그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국내에서는 그 현대자동차와 그의 여러 그 회사나 기관의 자동차 전문가들 또 에너지 전문가들이 그 참석을 해서 그 미래형 자동차의 그 기술 동향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전 세계가 명운을 걸고 이제 달려드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어떤 곳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합니다. 네. 광주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요? 네. 광주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 내연 기관의 자동차에서 우리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는 그 엔진의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기술 중심의 자동차에서 전기전자 또는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많은 그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과도기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스트가 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폐선부지로 남은 여수 지역 일부 구간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웰빙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1930년부터 80여 년 동안 지역민의 삶과 애환을 나르던 전라선철도. 전철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1년부터
기존 전라선 구간은 폐선으로 남았습니다. 여수시가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 끝에 공원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옛 율촌역에서 만흥동 레일바이크 주차장까지 21.4km 철로를 걷어내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1차 사업으로 미평역을 중심으로 한 3.5km 구간의 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조성을 위해 바닥 기초 정리와 수목 전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목을 충분히 살려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 포장을 만듦으로써 친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을 낼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근대문화유산으로 복원 작업을 마친 율촌역에서 덕양역 구간 2차 공원화 사업도 오는 2018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원화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자전거 출퇴근용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에게 건강과 휴양,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여수를 찾는 1,300만 명의 관광객의 웰빙 공원이 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적응한 녹색 도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미평공원 1차 사업에만 107억 원이 들어가고 2차 사업까지 모두 완료하는 데만 573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지만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앞으로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시작하기로 한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사이의 셔틀 열차 운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셔틀 열차 운행을 위해 코레일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과 운임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코레일의 인력난도 셔틀 열차 개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로 홍역을 치른 낭암학원이 직원 2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습니다. 낭암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채용 비리로 구속 수감된 행정실장과 금품을 주고 채용된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임 의결됐습니다. 낭암학원에서는 현재 임시이사 8명이 파견돼 학교 정상화 등 쇄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단체 회원과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삼보 일배 행진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 제도적 지원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발달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화 등 제안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커다란 온도계가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때마다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돕기 그런 마음으로 또 기부를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뿌듯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올해 광주의 목표 기부 금액은 42억 5천만 원. 지난해까지 광주는 5년 연속, 전남은 17년 연속 모금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쌀이나 연탄 같은 물품 기부와 기부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긴급 의료비나 생계비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사회 사용지 시설에서 필요한 사업으로도 지원이 되고 각 은행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나 ARS 전화, 언론사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의 지자체를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희망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약 70여일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청년이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년 친화 강소기업 227곳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은 5곳으로요,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이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부산 지역과 비교를 하면 사실은 11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올해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지난 4월에 발표한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요. 1,118곳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모두 48곳으로요. 전체 4%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뭐길래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적을까 궁금하시죠? 신입사원의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주 2회 이하 야근 또는 월 1회만 주말 근무를 하는 복지 혜택이 양호한 곳을 말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지역 산업과 디자인의 융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디자이너스 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에는 광주 지역 디자인업계 종사자와 광주 테크노파크 등 지역 산업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 한 해 우수 협력 사업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 서구 금호 일동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통신대학교가 독서 캠프를 열고 소설가 한승원 씨를 초청해 시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호남대학교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확산을 위해 한중 친선가요제를 열었습니다. 곡성 라이온스 클럽이 도림사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광주 전남 지역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공사 123건 가운데 34%인 42건을 광주 전남 지역 외지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지역업계에서는 외지업체가 하도급 물량을 대량 수주함으로써 예산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의 재전시와 윤장현 광주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 세월 5월 전시 철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 광주와 광주 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결박한 사건이라며 윤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